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리스 수상이 8개월 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다는 소식입니다. 둘째로 리슈 슈낙 찬슬러가 카운실 텍스와 스탬프 듀티 제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셋째는 미국의 워싱턴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이 주말에 아들 알프레드를 태우고 첫 산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본처와의 사이에 대학 다니는 딸들이 넷이나 있고 다른 여성과 사이에 혼외 자식 딸, 들다만 5인 보리스 수상이 어제 8개월 된 첫 아들 윌프레드를 유모차에 태우고 버킹엄 궁 뒷마당을 돌았다고 신문들이 보도하여 있습니다. 아기 엄마 캐리 시몬즈는 동행하지 않았고 보리스 수상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 외투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보리스 수상 부부는 아들의 얼굴을 아직 공식적으로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자들은 아기 뒷모습만 보아도 머리가 금발인 것을 보면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문들은 보리스 수상이 지난 금요일 코비드가 여전 심각하게 번지고 있으니 이번 주말에는 집을 나서는 것에 대해 2번 생각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수상은 아기까지 데리고 산책을 나간 것이 아니냐며 꼬집는 문구로 기사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6시 현재 통계로 어제 하루 동안 신규 감염자는 38,598명이고 사망자는 671명이라고 NHS가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시 슈낙 챈슬러는 카운실 텍스와 스탬프 듀티를 없애라는 국민청원에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운실 텍스는 한국 세제로 말하면 주민세와 재산세를 합한 개념이고 스탬프 듀티는 주택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한국의 취득세와 같은 개념의 세금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더 공평한 분배라는 이름을 가진 시민단체 페러쉐어가 캠페인하는 카운실 텍스와 스탬프 듀티 없애기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챈슬러가 압력을 느끼는 첫째 이유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 하원에서 정식 토의 의제로 선정되어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하원 토론 결과에 따라서는 세원을 아예 잃어버리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캠페이너들의 주장에 의하면 카운실 텍스는 소유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 실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쳐서 주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탬프 듀티에 대해서도 현행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스타머 노동당 당수는 지난주 4월이면 또 올라갈 카운실 텍스를 작년 한 해 동안 코비드로 피폐해진 서민 생활을 고려 금년엔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고 하였습니다. 보스당의 케빈 호린레이크 의원은 카운실 텍스를 주택가격에 균등한 요율의 세금으로 매기는 단일 세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스탬프 듀티는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하원에서의 토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의 워싱턴의 분위기를 빅타 현 에디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뉴스마다 이삿짐 트럭이 백악관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비추어 주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육군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Desks,
Moving trucks spotted outside as the president refuses to concede an election he lost. What you get is what it is. The president did meet with MyPillow CEO Mike Lindell in the Oval Office on Friday. The Washington Post capturing this image of his notes, appearing to detail drastic actions like martial law and an insurrection act. Lindell confirming the meeting, saying he presented President Trump with an entire packet containing repeatedly discredited theories regarding election hacking. White House sources tell ABC News nothing Lindell presented would be taken seriously or acted on by officials. Meanwhile, the nation 전일에 있었던 코비드 검사에 약한 증상과 함께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은 오늘 날짜에서 트위터를 포함 SNS들이 트럼프 대통령 후자를 정지시킨 행위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근황에 관련된 궁금증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20일에 있을 취임식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의사당 건물은 물론 DC 전체가 3만 명의 연방방위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이들에 의한 검문과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예정이던 취임식 예행 연습은 취소되었습니다. 델라웨어 집에서 워싱턴까지 지지자들과 함께 기차로 올려던 바이든의 계획은 보안상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원에서 탄핵을 완수한 펠로시는 상원에서 탄핵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hat president was impeached in a bipartisan way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o urgent was the matter. They're now taking this to trial. That trial in the Senate could be playing out during Biden's first 100 days in office. We have to multitask, which means, as with anyone, we have a lot of priorities. 상원 의장은 펜스 부통령입니다. 막판에 트럼프를 배반한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탄핵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일에 취임식이 연기되고 3월 4일에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틀 후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이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은 트럼프의 4년 동안 지적도 많았지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유로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기업의 힘이 강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방해자가 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문기사는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금년 63살의 나딘 슈어의 주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는 우리의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기 위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여론조사원들은 일반적으로 슈어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정과 숫자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승리하는 동안 트럼프를 구세주로 생각하고 투표한 지지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다른 나라의 진보 성향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였습니다. 보수주의적인 공화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민주당 바이든은 이렇게 형성된 트럼피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큰 문제라며 앞으로의 미국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쌓아서 불법 이민을 막고 마약 수송을 막았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까지 직접 진두지휘하여 완성한 국경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6일에 백악관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남쪽 국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알라모 연설에서 그렇게 벽을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그런 칭찬과 appreciation, 그런 감사를 표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정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명서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 벽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벽을 남쪽 국경을 안보 책임지는 것이 안보와 또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 당선이 되어버려서 지난 4년간 우리에게 담장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딥스테이트는 정말 세계적인 세력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뒤에도 세계를 다 바꾸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 악마 같은 집단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만든 멕시코의 국경을 자신이 허물겠다고 수차 말하곤 하였습니다. 바이든 취임을 이틀 앞둔 멕시코 국경에는 벌써 수천 명이 담장 밑에 집결해 있습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증지시킬 것입니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딥스테이트들은 미국은 하나로 만들어진 사회주의적인 단일 국가에서 부를 창출하여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의회가 선언하던 날 텍사스주는 연방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제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트럼피즘을 극복하고 통일된 미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